화석연료의 사용으로 환경이 위협받는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는 자동차는 무엇보다 환경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1834년 세상에 처음 등장한 이 자동차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의 힘으로 도로를 달리는 친환경 이동수단, 바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무공해 차로서 수소 전기차에 앞서서 가장 먼저 보급되는 부분들이니까 다양한 특수 목적 자동차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도시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전기차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닌 환경을 지키는 수단이자 현대인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바쁜 현대인이 발이 되어주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21세기형 전기차. 삶의 풍경을 바꿔나가고 있는 이 이동수단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는 한 사람. 오늘 특별한 일정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목적지는 경기도의 한 캠핑장. 어느새 살포시 내려앉은 가을이 캠핑의 운치를 더해주는 듯한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경치가 좋은 곳을 찾아 힐링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방선우 씨. 익숙한 듯 챙겨온 짐을 하나둘 꺼내더니 카메라를 세팅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카메라 앞에 앉아 멘트를 하기 시작하죠. 오늘은 그동안 제가 평탄화, 사실 이 차박할 때는 평탄화가 가장 중요하다잖아요. 이 고르지 않는 땅을 역으로 이용을 하면 오히려 평탄화를 좀 쉽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멘트를 통해 알 수 있듯 방선호 씨는 차박, 오토 캠핑을 주제로 1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아닌 전기 자동차로 즐기는 오토 캠핑의 매력을 전한다는 것. 오늘은 비탈진 곳에서의 평탄화 팁을 전하며 전기 자동차 오토 캠핑을 시작했는데요. 우리도 전기차 오토 캠핑을 함께 즐겨볼까요? 제가 전기차로 차박한 지는 한 3년 정도, 3년 넘었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로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전기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차마다 달라요. 실제 지금 나와 있는 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쓰시는 모든 전자제품 다 쓰셔도 됩니다. 오토 캠핑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야영을 즐기는 캠핑의 하나로 흔히 차에서 숙식을 해결해 차박이라 칭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오토 캠핑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며 내연기관 차량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전기차가 주목받고 있죠. 캠핑을 즐기는 이들이라면 알 겁니다. 실내를 벗어나 전기를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전기차가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는 탈 것이 되어줌과 동시에 전원장치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시동을 켜지 않고 전기차 자체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버터를 연결하면 220V의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방선우 씨의 경우 1박 2일 동안 캠핑을 할 때 사용하는 배터리의 양은 단 3%. 공조기를 켜면 배터리 소모량이 더 많아지지만 에어컨 10시간 가동 시 배터리 소모량은 약 8에서 9%, 히터는 18%가량이 소모돼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죠. 배터리가 보통은 캠핑을 하기 위한 캠핑 모드라든지 유틸리티 모드라든지 그런 전기차만의 기능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기능들이 배터리 잔량이 20%가 남으면 자동으로 정지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필수적으로 이동해야 될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 스스로 최소 20% 이하부터는 차단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시고,
사실 히터나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은 1박 2일 종일 차박을 해도 한 3% 내외입니다. 캠핑에 맛있는 음식을 빼놓을 수 없겠죠. 감성 캠핑을 추구하는 방선우 씨는 모닥불을 활용한 화로로 음식을 만드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전복 크림 파스타.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가고 모닥불과 조명이 한층 더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부지런한 손놀림 끝에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완성되면 식사를 하는 동안 적적함을 달래줄 빔 프로젝트도 설치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전기 제품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전기차 오토 캠핑의 장점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제가 전기차로 넘어와서 차박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는 여름에도 집보다 더 걱정 없이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고 안에서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따뜻하게 히터를 틀고 전기장판도 틀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따뜻하게 잘 수 있기 때문에 밖에 막 한파특보가 내려도 차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공해전도 없고 또 주변 캠퍼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도 않는 그런 편리함이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큰 장단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 건조하고 싸늘한 가을밤을 이겨내기 위해 가습기와 전기장판을 켜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어내는데요.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켜도 소음이나 진동이 없어 안락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은 물론 매연 배출이 없어 환경 오염에 대한 염려 또한 없다는 전기 자동차. 오토 캠핑 문화를 환경 친화적이고 더 편리하게 바꿔가듯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온 전기 자동차는 현대인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란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로 모터를 회전시켜 구동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흔히 자동차라는 단어로 인해 전기 자동차라고 하면 사륜 구동형 승용차를 떠올리는데요. 자동차란 원동기의 힘으로 바퀴를 굴려나가는 탈 것을 총칭하는 말로 전기차 역시 사륜 구동형 장치에 한정되지 않죠.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역시 전기 자동차 범주에 속하는 이동수단입니다. 이모빌리티란 전기를 뜻하는 일렉트로닉과 이동수단인 모빌리티가 합쳐진 말로 한두 명 정도 적은 인원이 탑승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전기차가 세상에 등장한 이유, 기후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끊임없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09도씨 상승했습니다. 그 속도 역시 이전과 비교해 확연히 빨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죠. 지구 평균 온도 1도씨 상승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불러옵니다. 현재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극한 고온 현상이 4.8배 늘어났으며 폭우와 가뭄도 잦아졌죠. 이미 많은 빙하가 사라져버렸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며 수몰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기후위기. 이에 전 세계가 녹색 지구를 향한 움직임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양을 0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에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자동차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 대신 많은 이들이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 대신 많은 이들이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전기차 판매량 증가는 자동차 주행거리 증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기차 주행 거리를 결정짓는 핵심 부품은 배터리인데요. 국내 한 기업에서는 한 번 완충으로 약 400km 정도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상용화하며 짧은 전기차 주행 거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로 된 전해질을 사용하는 배터리로 불이 잘 붙지 않는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에 강하며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져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900km 이상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전기차 주행거리도 비약적으로 늘어 전기차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 전기차 시장은 정부 지원과 아울러 관련 기술의 개발로 탄력이 붙기 시작했고 다양한 전기차들이 등장하며 내연 기관차의 틈새 시장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친화적임과 동시에 연료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기차가 저만의 장점을 살려 현대인들의 생활에 편의를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시내 도심지 같은 데서는 이 보행자의 이 배출가스 오염이라든지 또 대한민국은 주택가하고 도로변이 근접돼 있어서 이 도심지의 그 공해를 없애주는 또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주는데 이 버스의 대체 효과, 그래서 전기 버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같은 초소형 전기차는 1인승, 2인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일반 등하교용, 시장용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또 이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근거리 무공해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골의 읍면동이라든지 관광지역 같은 특수한 어떤 마을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용도가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산동에 위치한 한 영상 소스 전문 업체를 찾았습니다. 수납장 앞에서 무엇인가 확인하고 있는 이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카메라 점검에 한창입니다. 전국 곳곳을 촬영하며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들에게 카메라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인데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 자리하고 있는 이 조그마한 차량이 바로 그것인데요. 충전하는 것을 보아하니 전기차임이 확실하지만 흔히 우리가 아는 차량과 그 모습이 조금 다른 이 차는 초소형 전기차입니다. 초소형 전기차란 기존의 승용차보다는 작고 이륜차보다는 큰 규모의 1, 2인승 차량을 말합니다. 근거리 이동에 최적화돼 있어 세컨드카 혹은 공유 모빌리티에 적합한 차세대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가정용 220V의 전원으로 손쉽게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 비용 또한 저렴한 이 차량을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죠. 아이폰 충전하듯이 220V에 꽂으시고 그냥 뭐 정말 어떤 곳에서도 충전이 다 가능한 게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고, 집에서 충전을 하거나 뭐 일반 전기에 뭐 회사에서 충전을 하게 될 경우에 한 번 충전 시에 한 10kW, 100km를 갈 수가 있는데 보통 그 정도 충전하면 600원에서 1,200원 사이가 나와요.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충전을 끝냈다면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초소형 전기차를 활용해 도시 곳곳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것인데요. 카메라 설치를 끝으로 임무 수행 준비 완료. 이제 도로를 달려볼까요? 법령에 따라 최소 50km/h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야 하는 초소형 전기차. 일반 차량과 함께 도시를 누비기에 충분한데요. 이 차는 좁은 길목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주차된 차들로 인해 이동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골목. 하지만 크기가 작은 초소형 차는 좁은 공간도 무리 없이 지나가며 골목길 촬영을 손쉽게 수행하는데요. 이 조그마한 차가 아니었다면 직접 골목을 걸어다니며 촬영해야 했을 터. 이렇게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초소형 전기차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죠. 주차를 할 때도 굉장히 골목골목에 다 주차를 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고요. 서울의 구도심 같은 경우에나 뭐 전국 여기저기가 다 도로가 잘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량이 통행이 불가한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을 참 쉽게 다닐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을지로 같은데 뭐 노가리 골목이라든지 저기 뭐 방산시장 이런 막 그 중구 이런 데는 골목이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에서 잘못 들어가면 아시잖아요. 그게 아예 못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업무를 중단해야 될 정도로 복잡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진짜 초소형 전기차만큼 이게 그 기동성이 확보되는 게 없어요. 기동력이 필요하지만 승용차를 활용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초소형 전기차. 그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한 관련 기술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시장의 규모 역시 더욱 확대되겠죠. 앞으로 시장 개척 측면에 있어서도 미래 모빌리티 수단 중에서 일반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용도가 더 커질 것이 또 바로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개념을 좀 넣게 되면은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잘못했을 때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을 자동차가 제어를 해서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초소형 전기차의 시장도 앞으로 무궁무진하고 우리 미래의 먹거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이곳에선 초소형 전기차를 설계, 조립, 생산하며 국내 초소형 전기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주행 성능 향상을 위해 또 안전한 차량 개발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죠.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부터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고 또 실용성을 중시하는 이러한 사조들이 좀 생겨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그 완성차 업계처럼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업계들이 들어오기 힘든 니치 마켓을 저희들 같은 중소기업이 소량 다품종 생산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자동차를 공급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저희들은 했기 때문에 초소형 승용차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차량 생산 과정을 살펴볼까요? 보물을 다루듯 무엇인가 조심스럽게 옮기는 이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이것은 전기차의 핵심, 배터리라고 합니다. 전기차 주행 거리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죠. 보통 초소형 전기차의 배터리는 차량 아래쪽에 장착하는데요. 배터리 안전이 곧 탑승객의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작업합니다. 배터리 장착을 끝낸 차량은 휠 얼라인먼트 점검 과정을 거칩니다. 자동차 바퀴의 위치, 방향 등을 정렬해 차량의 직진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점검 시 좌우 기울기 편차의 합이 0.2에서 0.5도 이내면 합격. 수많은 공정 과정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꼼꼼히 점검을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고압 케이블에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차량의 구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위치와 체결에 정확하게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차량 하부에 장착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토크로 조절을 하고 물 유입이나 충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안전 검사도 필수죠. 이곳에서는 차량 주행 시 사용하는 각 기능이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자동차가 실제로 도로를 달리듯 검사 장비 위에서 운행을 시작하면 각종 안전 검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자동차의 제동력, 가속력 등은 자동차 탑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데요. 이렇게 시험을 통해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계기판에 나오는 속도와 실제 주행 속도의 차이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수행해 초소형 자동차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죠. 실험 장비가 경사각을 더해감에 따라 함께 기울어지는 자동차.
비탈면 등 차량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을 잘 버텨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초소형 전기차 역시 일반 승용차 못지않게 다양한 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초소형 자동차는 전축과 프론트 사이에 구간이 짧아가지고 충격을 흡수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정적인 공간 안에서 최대한 승객에게 충격이 덜 전달되게끔 차체 기술에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 크기는 작지만 이동수단의 기능을 톡톡히 해내는 초소형 전기차. 이렇게 실제 도로를 주행하며 작동 이상을 점검하고 이를 통과하면 비로소 시장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죠. 현재 초소형 전기차는 보조용 자동차뿐 아니라 배달용으로도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륜차 대비 더 안전한 이 초소형 전기차는 배달 안전성을 향상시켜 사고 감소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규상 차량의 설계나 이동에 제한이 있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은 생각보다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안전 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 그리고 시장 성장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된다면 더 많은 곳에서 초소형 전기차와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현행 법규에는 자동차 전용 도로 그리고 대교, 큰 다리도 지금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이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가 좀 풀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차 중량이 초소형 전기 승용차의 경우는 600kg 이하로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150kg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저 차에다가 50kg이 더 무거운 배터리를 실을 수 있다면 약 지금보다 한 2배 정도의 주행 거리가 확보되는, 저희 차 기준으로 보면 그런 정도의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앞으로 이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규제 조치들이 조금씩 더 현실화된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횡성군에 자리한 또 다른 초소형 전기차 공장을 찾았습니다. 작업에 한창인 사람들 사이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차체. 그 모양만 봐선 어떤 차량을 만드는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데요. 이곳에선 크기는 작지만 화물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 제작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초소형 전기 화물차 생산을 하면서 처음에는 2바퀴로 된 오토바이가 배달하는 그러한 문화를 저희들이 이제 4바퀴로 바꾸는 4휠로 바꾸는 그러한 새로운 배달의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면서 오토바이에서 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나 이런 탄소 중립에 저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4휠 4바퀴 달린 쪽으로 친환경으로 개발해 보자는 취지 하에서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 제작되는데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동차의 뼈대, 차체를 만드는 일. 한치의 오차도 없는 로봇팔 작업을 통해 차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죠. 차체가 완성되면 도장 작업을 진행한 후 본격적인 조립 과정에 들어갑니다.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 높이 186cm, 폭 124cm로 기존의 화물차와 비교해 아주 작은 크기인데요. 덕분에 택배 차량 등 기존의 화물차가 들어갈 수 없었던 좁은 골목도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며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 공간 확보가 더욱 용이하죠. 일반 차들은 프론트 도어를 일반 도어를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골목길, 배달이나 이쪽에 이제 주로 목적이 이제 그런 차기 때문에, 용도가 그런 차기 때문에 슬라이딩 도어를 해서 좁은 골목길에도 문을 엮고 닫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슬라이딩 도어에 대한 육성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걸 과감하게 프론트 도어에 적용을 해서 일반 고객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고
처음으로 또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화물차 모양새를 갖춰가는 차량. 보통 한 대의 차를 조립하는데 20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모터, 배터리 등 전기차의 핵심 부품들을 장착하는 만큼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커다란 네모팩은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한 번 충전하면 약 100km 주행이 가능한데요. 그 성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BMS라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배터리의 전압, 전류,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과도한 충전과 방전을 사전에 차단해 배터리 수명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초소형은 제약 조건이 많아요. 이제 최고 차량에 대한 전체 중량을 750kg 이하로 낮춰놨고, 그다음에 최고 속도도 시속 80km 이하로 제한을 했고, 그다음에 모터 출력도 15kW 이하로 제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부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성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안전장치를 다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무게도 이제 문제가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초소형입니다. 저희가. 근데 저희는 거기다가 이제 ABS나 에어백, 그다음에 이 편의 장치들을 이제 더 추가했던 게 저희 차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곳에서는 안전한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 750kg 이하로 제작돼야 하는데요. 작고 가벼운 외형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죠. 이들은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통해 전기차를 설계하며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시제품을 만들지 않고 컴퓨터를 통해 차량의 안전성을 테스트할 수 있으며 비용과 개발 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 안전성과 기동력을 기반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마트라든가 뭐 슈퍼 이런 거에서 고객한테 배달하는 라스트 마일 시장으로서의 근거리 배달용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 바람으로서는 어떤 골목길에 화재가 났을 때 일반 소방차나 이런 거가 진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활용해서 이런 부분이 좀 진입됐으면 하는데, 현재로는 아직 그 관련 법규가 제한이 되고 있어서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그 관련 법규가 개정이 돼서 직장차 용도에 맞춰서 새로운 그 유틸리티 용으로 많이 개발이 돼서 그 화재 진압용이라든가 또 어떤 골목길 시장에 있어서 배달용으로 활용이 많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곳에서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뿐 아니라 또 다른 전기차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바로 전기 저상 버스입니다. 특히 이 버스는 계단을 오르기 힘든 노약자들을 위해 버스를 7에서 8cm 정도 보도 쪽으로 기울여 탑승을 돕는 닐링 시스템이 적용돼 있을 뿐 아니라 산길이 많은 도로에서도 잘 달릴 수 있도록 강력한 모터를 장착했는데요.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실제 강원도 마을을 누비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을 버스에 특화됐던 이유가, 도심에는 4차선, 뭐 6차선, 8차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좁은 골목은 아니지만 좁은 도로, 2차선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우리가 버스는 12m짜리. 근데 요즘 8.5m면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지방 도로의 마을 버스는 다 커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을 버스에 특화해가지고 이제 그걸 개발을 해서 도입했던 내용입니다. 마을 버스로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전기 저상 버스. 우리도 버스에 탑승해 볼까요? 버스 기사 경력만 30년이라는 이두희 씨. 전기 저상 버스를 운행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요. 처음엔 버튼을 눌러 운전하는 전기 저상 버스 시스템이 낯설기도 했지만 버스 조작이 익숙해진 지금 조작이 편리하며
조용하고 진동이 없는 전기차에 만족하며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기 저상 버스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네 안까지 들어가 민가 근처에서 주행하는 마을버스의 특성상 내연 기관차는 주민들에게 매연, 미세먼지 등의 피해를 미치는데요. 친환경 전기 저상 버스는 그런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죠. 전기 저상 버스는 이러한 장점을 인정받아 여러 도시에서 시민의 발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분야로 들어온 전기차는 우리를 더 깨끗한 미래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친환경 버스는 평균 1kW를 충전한다 그러면 이거 한 200원 미만 이렇게 전기료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사실 차량 운영비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드는 비용이 없거든요. 전기기 충전만 하면 되니까 240km 정도를 운행한다라는 가정하에 40에서 70%까지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적한 도로를 누비고 있는 한 차량. 한국과학기술원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화물차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일반 화물 차량과 다름없는 모습이지만 이 차량은 조금 특별한 기능을 가졌습니다. 내연 기관차에 전기차 시스템을 도입한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이죠. 기존의 택배 차량은 노후화된 디젤 차량이 주를 이루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손꼽혔습니다. 빈번한 정차와 감속으로 인한 연비 효율 문제도 존재했는데요. 연구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온실가스 문제와 택배차 연비 효율 문제 해결을 위해 하이브리드 택배 차량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내연 기관차에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배치해 내연 기관 시스템 그리고 전기차 시스템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연비 효율을 높여주는 회생 제동 시스템 그리고 전기차와 내연 기관차 혼용 모드를 접목해 연료 효율이 30% 이상 높아지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은 각각 20%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완성차로서 친환경 차량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순수 내연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저희가 보다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로 개조를 한 게 사실 특징입니다. 그 엔진과 트랜스미션 사이를 조금 이제 이격을 시키고 그 사이에 박형 모터, 굉장히 얇은 이제 박형 모터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전기 모터를 돌리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인버터, 컨버터, 전력전자에 관련된 모듈을 이제 넣게 됨으로써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개조를 이제 구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제어들을 상위단에서 할 수 있는 통합 제어기 그리고 그 제어기에 들어가게 될 통합 제어 알고리즘을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들은 하이브리드 화물 트럭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점검의 한창인 이 승용차 역시 내연 기관차를 개조한 하이브리드 차량. 이런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 기관차 시대와 전기차 시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사용 목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특수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운행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그 사양 선정, 그리고 전기차에 필요한 전기 모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전력전자 시스템 구성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최적의 구성을 이제 저희가 찾아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실사용자들이 원하는 성능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미래형 이동수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자동차 안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연구진. 이 차량은 자율주행 시스템 기반의 셔틀버스인데요.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요소들을 직접 제작하며 다양한 종류의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도했던 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상용차를 이제 개조해서 하이브리드 기능, 그 자율주행 기능을 넣게 된 식으로 개발했고요. 저희가 이제 개발한 알고리즘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어를 할 수 있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자율주행 셔틀과 같이
저희가 그 구동 플랫폼부터 자율주행 플랫폼까지 모두 직접 개발한 차량을 이제 완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모든 요소들의 제어 권한을 가지고 이제 그 저희 개발한 알고리즘들을 모두 탑재하는 식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나볼까요? 자율주행차란 스스로 주변 사물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주행하는 자동차로 카메라와 라이다 그리고 GPS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연구진이 자율주행 전기차에 주목하는 이유. 친환경으로 인한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아울러 전기차가 가진 다양한 장점이 자율주행차와 잘 어우러지기 때문이죠. 먼저 전기차는 전기 신호에 빠르게 응답해 움직이는 전기 모터가 탑재돼 있어 차량 제어에 유리합니다. 또 부품 수가 적어 고장 진단이 쉽고 유지 보수에 용이하다고 하죠. 연구진은 이런 전기차의 장점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며 자율주행차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전기차 또한 한층 진화될 것입니다. 전기 모빌리티 관련된 기술들도 탑재할 수 있고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을 실제로 교통환경에서 운행하기 위한 어떤 경로 계획이나 또는 다른 차량과의 간의 통신, 전체 차량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관제 시스템까지 기술을 포함해서 개발한 것을 목표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어느 한 골목. 전동 킥보드를 타고 유유히 이동하는 한 사람. 익숙한 듯 전동 킥보드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이 사람은 단순히 이동을 위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행 장소를 녹화하고 기기를 점검하는 것이죠. 그 퍼스널 모빌리티는 동력 장치를 기반으로 한 개인형 이동수단 그 전반을 의미하고요. 그 이동수단을 활용한 여러 가지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이동 패턴이나 생활 양상들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세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중교통들은 그러한 세밀화된 생활 패턴들을 모두 다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좀 존재하는데요.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과 서비스들이 그러한 세밀한 이동들을 커버해주면서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란 모터가 달린 킥보드로 차를 타기엔 가깝고 걷기엔 먼 거리일 때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데요. 최근 공유 경제 서비스 영역으로 들어온 전동 킥보드는 많은 이들의 편리한 이동을 돕고 있죠. 전동 킥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라는 동력을 빌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이들은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 해소는 물론 안전에 중점을 두고 전동 킥보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이 차세대 이동수단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어플을 활용해 내 근처에 있는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주차해 놓은 곳을 알려 다른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때문에 정확한 주차 지역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필수. 이들은 인공지능으로 전동 킥보드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주차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VPS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분석한 위치 정보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는데요. 실제 주행한 장소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도로를 인식해 분석한 만큼 GPS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해 이용자들이 더 쉽고 정확하게 전동 킥보드 주차 지역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GPS는 고층 빌딩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에서는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앱에서 어떤 킥보드의 위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찾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위치를 찾기에는 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GPS를 좀 보정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기술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VPS고요. 그 VPS가 제대로 서비스가 된다면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킥보드를 또 수거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킥보드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동 킥보드 역시 사람이 탑승하는 이동수단인 만큼 탑승자의 안전과 승차감 그리고 편의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설계는 이 모든 숙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단계인데요. 전동 킥보드의 외형 설계 시 디자인과 소재 선택을 통해 탑승자의 충격을 줄여 승차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운행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꼼꼼한 회로 설계로 전자장치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거죠. 가장 중점으로 두는 부분은 아무래도 사용자들의 편리성과 그리고 안정성을 가장 큰 기본으로 두고 있고요. 현재로서 가장 큰 부분들은 충격에 의해서 브레이크나 사용자들의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승차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부분들이 타이어 부분들과 그 앞쪽에 있는 서스펜션 부분들인데, 이 서스펜션 부분들이나 타이어 부분들을 갖다가 딱딱한 재질이 아니라 소프트한 재질로 바꾸고 폭을 더 넓히고 그 타이어 부분들의 인치를 좀 더 늘려서 승차감을 갖다가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히 즐길 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킥보드의 변신. 이 모습이 우리에게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건 이 모빌리티가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왔음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첨단 기술을 입은 전동 킥보드의 진화는 관련 법률의 부재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 인원을 초과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 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는데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전동 킥보드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전동 킥보드는 미래의 이동수단 중에서 새로 등장하는 이동수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일명 PM 총괄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도로교통법 뒤에다가 한 챕터를 별도로 놓아야 되는데, 전동 자전거에다 편입을 시켜주다 보니까 일선에서 혼동을 일으키고 시장이 죽어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거든요. 안전을 도모하면서 미래의 모빌리티 수단으로 산업으로 키워서 먹거리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기해야 되는데, 좀 더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전향적인 생각, 좀 더 규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인 법률을 갖춰가며 시장 성장을 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대중화 앞에 놓인 숙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가 열릴 텐데요. 완충전 충전 케이블을 제거하였습니다. 분명한 건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를 대신해 현대인의 기동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 앞으로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며 차세대 이동수단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간다면 개인 이동수단을 넘어 더 큰 가치를 지닌 이 모빌리티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책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만드는 어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저희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이 전동 기반의 이모빌리티 시장에서의 보완제로서, 그리고 그 두 가지 주요한 두 기둥으로서 같이 작동하고 더 성장할 거라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과 바늘의 관계인 충전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한국형 선진 모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은 질적 관리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일선에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효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전기차. 기존 자동차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며 더 큰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데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세상의 중심에서 도시를 누비는 전기차가 더욱 다양해질수록 우리는 더 편리하고 더 깨끗한 미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